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네, 24년도 얼마 되지 않았죠. 며칠 안 됐는데요. 3월 27일부터 예, 앞으로는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져서 지하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허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우리가 좀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매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그것까지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생충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 송강호가 아버지 역할로 나와가지고 그 가족이 반지하에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게 침수가 된 모습이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야, 또 이 사람이 또 좀 운명을 달리하는 이런 일이 또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짓게 하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앞으로 못 집니다. 자세한 내용, 개정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53조 건축법에 53조 2항이 신설됐어요. 예, 요거를 이렇게 원래는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요거만 캡처해서 좀 확대했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거실 안 만들고 방만 하면 되겠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하에 주택을 지을 수 없다.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고요. 물론 예외 조항이 나옵니다. 1번. 그러니까 다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요 세 가지 경우인데요. 침수 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여건 마련이 돼 있다면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이런 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 담당자가 또 이제 좀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또 허락을 안 해줍니다. 허락을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반지하인 줄 알았는데 반지하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한 10% 잠긴 거야. 이 반지하도요, 완전 지하가 있고, 반지하가 있고, 30% 지하가 있고, 70% 지하가 있고, 10% 지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이런 거는 한 10%밖에 안 잠긴 거는 반지하로 볼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얘기를 또 생각을 해보면, 그건 1층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냥 앞으로 반지하 못 져, 이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요런 거 하나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비탈진 곳에 있는 반지하 있죠. 그러니까 뒤쪽으로는 조금 한 50% 잠겨 있는데 앞쪽으로는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1층, 뒤에서 보면 반지하. 요런 거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근데 아직 이게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그거와 관련돼서 통과되는 어떤 우리가 뭐 예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추측컨대 그런 거는 아직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 분위기에 담당자가 무리하게 그런 거는 허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 이런 게 개정이 됐고요. 이미 개정이 됐고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하나 캡처해 갖고 왔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반지하의 모습입니다. 다중주택이죠. 이게 이제 뭐 아파트든 다세대 빌라든 뭐 다가구든 뭐든 하여간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 적용되는 건데 중요한 건 가장 타격을 입는 분야가 이 다중주택 분야입니다. 다중주택은요. 보통 3계층까지밖에 못 짓기 때문에 지하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지하에도 이렇게 지금 창문 보이죠, 여러분? 예, 이 창문이 이제 반지하 방창문이에요. 예, 그래서 지하에도 방을 다 이렇게 넣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못 짓는다는 거예요. 네, 지하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주택들은
다 1층에 필로티로 두고 요즘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어차피 뭐 반지하 못 짓게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좁은 땅에다가 짓고 있는 상황이고, 주차장도 옆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한 대 지금 주차되어 있는 거 보이죠? 네, 요렇게 2대 정도만 주차를 해도 다중주택을 지을 수 있게 법이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다중주택이 작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못 짓게 된 거죠. 그러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죠.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자, 이 작은 땅에 예전에 원래 4개 호실을 더 넣을 수 있었는데 4개 호실을 이제는 못 넣는 거잖아요. 그만큼 월세 수익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매도할 때에도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고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예를 들어 보통 요 정도 원룸이죠. 딱 봐도. 예, 원룸으로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 블로그 하시는 분께서 이해가 되기 쉽게 좀 잘 이해돼 있어가지고 요걸 좀 가지고 왔어요. 자, 하나, 둘, 셋, 4개의 방이 있고 계단과 공동 거실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야무지게 작은 땅에 이 정도면은 한 35평? 그 정도에 지었을 거예요. 계단 빼고 못 빼고 요 침대랑 요 정도 놓을 정도면 35평 땅에, 이게 만약에 다가구를 지으면은요 35평 땅에 몇 개 지을 수 있을까요? 한 4세대, 5세대밖에 못 집어넣어요. 왜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도 할 수가 없고 1층은 필로티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작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다중주택이 최고의 수단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4개가 반지하에도 있었던 건데 이 4세대가 반지하가 이제 못 지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6개 지을 수 있는 거를 12개밖에 못 짓는다는 거죠. 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예, 실물 로드뷰로 일부러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자, 앞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기존에 지은 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기존에 지은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매시장, 공매시장에서 이런 물건들을 낙찰을 받으면 너무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 한 지은 지 3년, 5년 요 정도 된 것들은 건축비도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땅을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지하를 지으라고 해도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 공매로 요즘에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보통 이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때문에 갖고 있냐면 월세를 이제 내가 일하지 않으면서 월세 소득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데, 이게 또 가지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뭐 이제 어디 결혼을 해서 목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뭐 사업을 갑자기 한다 그래서 목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면 하나하나 전세를 세팅하게 됩니다. 전세를 세팅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왜요? 다음 사람이 또 전세로 들어오면 그 돈 그냥 줘서 내보내면 되고 나가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바톤 터치를 해왔었는데, 지금 어때요? 다중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이런 것들은 허그에서 전세 보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로 이 주택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내가 1억에 전세 살던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이제 나가겠대. 예, 보증도 안 되고 역전세도 자꾸 뉴스 나오고 불안하니까 나도 월세 살아야지. 그러고 나가겠대. 그러면 1억에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1억을 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수중에 이미 지금 돈을 썼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요즘에 경매 물건이 다중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올해, 내년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전세에 대한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 방향이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허구에서 이거 안 해줄 거 위험하기 때문에.
왜요? 여기 들어오는 임차인들은 항상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런 원룸에 사는 분들이 10년 이렇게 사시는 분들 봤어요? 거의 드물죠? 대부분 평균 2년 정도 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날짜 자체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건물주들이 이 집을 샀을 때 그때 근저당 설정이 보통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 경매 당하나요? 그렇지 않죠. 몇 년, 최소한 4년에서 5년 이상은 보유하다가 어찌저찌 잘못돼가지고 경매를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미 임차인들의 손바뀜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들어오더라도 그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허그 쪽에서도 모를까요? 알까요?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보험 당연히 안 들어주죠. 대항력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주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분위기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런 법 개정 내용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는 또 지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오래된 거 있죠? 예? 오래된 거 이런 것도 다중이에요. 여기 창문 이거 보이죠? 이거 지하층 창문이에요. 진짜 이게 슬프지만 이거 진짜 여기 사람 살아요. 지하 이거 완전 지하. 이거는 90% 지하네 여기 그죠? 예, 이제 이런 거 낙찰 받지 말고 예, 이런 것도 뭐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요런 거. 예. 그래도 요런 거. 예? 가장 좋은 거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얼마 되지 않은 거. 근데 반지하도 꽉꽉 채워놓은 거.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가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이게 여러분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뭐 전국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 다가구나 상가주택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 세대수만큼 거의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지 인허가가 나와요. 뭐 이 면적이나 세대수나 이 상황에 따라서 0.7대가 필요한 경우가 0.9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대라고 보셔야 돼요. 세대수당. 근데 이런 다중주택은 주차장이 없어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어때요? 다가구나 상가주택 같은 거 지으려면 그래도 적어도 한 50평은 넘어야 돼요. 평균 60평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요, 이런 다중주택은 어때요? 40평, 평균 40평 정도예요. 30평대도 수두룩하고요. 40평 조금 넘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매입할 때에도 물론 서울 땅값 비싸긴 하지만요. 매입할 때에도 어때요? 땅을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가구는 일단 땅 자체도 넓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좀 많은 돈을 줘야 돼. 그러면 자 다가구나 이런 거는 많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많은 돈을 준 만큼 월세 수익률도 좋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다중주택에서 나오는 수익률이나 다가구에서 나오는 수익률이나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다가구의 3룸은 자, 이런 다중주택의 원룸하고 월세의 어떤 그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원룸이 만약에 50만 원 받아요. 월세를. 그러면 다가구의 3룸은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방이 3개니까 한 150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한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3룸을 지을 바에 원룸을 여러 개 짓는 게 훨씬 난데 다가구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건축법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다중주택이 굉장히 슬기로운 투자라는 거예요. 작게 지었는데도 월세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런 물건에 포커스를 가지고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 3룸을 안 질 거였으면 원룸을 몇 개 지을 수 있을까요? 3룸 대신에 원룸을 지었다면 원룸을 4개 지을 수 있습니다. 왜요? 왜 4개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실도 방 하나를 뺄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거실도 방 하나를 뺄 수 있잖아. 그러니까 3룸하고 거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지을 거였으면 이걸 원룸으로 뺐다면 4개를 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원룸으로 지었다면 이거는 200만 원을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3룸으로 짓는 바람에 월세를 11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내가 낙찰받을 때에도 매력적이지만 내가 나중에 매도할 때에도 매력적입니다. 왜요? 매입가 대비 월세 수익률이 좋으니까 금리가 이제 낮아질 텐데 낮아지는 시점이 되면 내 돈은 얼마 안 묶이고 생각보다 많이 남으니까 당연히 다가구나 상가주택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좋아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뭐 그냥 다 통건물 주인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땅이 그게 몇 평의 땅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알고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3월 27일부터 이제는 지하가 인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 비싸게 제값 주고 일반 거래로 사지 마시고 경매, 공매 시장에 앞으로 매물이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미 줄 서 있고 예정 물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른 경매, 공매 공부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이번 기회에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제는 수익률 높은 이런 물건들이 탄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경매로 중고 물건을 노려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멘트 쪽집게가에 이렇게 임팩트 있게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유미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이맘님 제이스케이님 행복가득한 하루 되시길요 해줬고요. 김민채님이 또 행복 넘치는 하루 되세요 인사 주셨어요. 우리 대박이맘님, 홍아네스님, 네, 제이스케이님, 장진숙님, 별지님, 똥스님, 아유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진용님, 멘토님 상담 감사했습니다. 아유 우리 안진용님, 예, 우리 안진용님이 이제 제가 토요일날 상담을 했는데 얘기해도 되나? 이거 생방송에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건물을 지으셨는데 그게 그 비싼 좋은 땅에 그 비싼 건축비가 들었는데 이게 조금 효과적으로 잘 못 지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지었냐면 그냥 원룸으로 지었으면 된다고 하셔서 말씀드릴게요. 원룸으로 지었으면 방을 19개 뺄 수 있었어요. 근데 12개밖에 못 뺐어요, 여러분. 12개밖에. 근데 12개밖에 못 뺐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뺐냐면 방 하나가 있고 거실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원룸 살아본 분들은 알 텐데 원룸 안에 싱크대 뭐 화장실 이거 다 갇혀 있으면 좀 답답하긴 합니다. 맞아요.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 맞아요. 근데요 더 무섭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물론 원룸이 있고 거실이 같이 그러니까 1.5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서울에서는. 지방에서는 이런 걸 투룸이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12개밖에 안 지은 거예요. 물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선호하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잘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건물주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비용을 들였잖아요. 똑같은 10몇 억이 들었는데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수익률이 중요하지. 자, 물론 사는 사람 선호도는 1.5룸이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적은 돈에 살고 싶어서 원룸에 살아야 되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또 훨씬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건물주 입장에서 뭐가 좋냐는 거지. 아니 그렇게 1.5룸으로 지을 바에는 어떻게 보면 쪼개가지고 그걸 투룸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9개 호실을 낼 수가 있는데 12개 호실을 냈다니까요. 자 그럼 봐봐요. 원룸이 월세가 50이에요. 그럼 1.5룸은 얼마 받을까요? 10만 원밖에 더 못 받아요. 자 그러면은 60이에요. 60만 원 받아.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2개 곱하기 60이면 얼마야? 600, 620이 720만 원이에요. 자, 근데 50만 원으로 방을 19개 했어. 그럼 얼마야? 5일은 5, 59, 49, 36, 59, 45. 맞죠? 죄송합니다. 950 나오잖아. 자, 봐봐요. 1.5룸으로 지는 바람에 월세가 720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원룸으로 19개 지었어 봐. 950이 나오잖아. 950이. 제 계산법 맞았죠? 그쵸? 950 나오잖아. 이게 왜, 아니, 요즘에 사람들은 원룸 답답해서 이렇게, 이런 구조에 살고 싶어요. 그건 물론 알지. 그거는 세입자 입장이고, 건물주 입장에서 수익률이 생명 아니야. 수익률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를 우리 안진영 님이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인연이 돼서 만났었다면 이렇게 짙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지라고 하지도 않았지. 그죠? 그걸로 경매 공매로 낙찰받지. 그거를 그 땅에다가 건물에다가 그 비용에 그 제값 다 준 거잖아. 제값 안 주고도 지금 경매 공매 시장에서는 남들이 이미 다 비싸게 지어놓은 걸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또 경매 공매를 우리 안진영 형님이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네, 상담하면서 이런 게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아,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해요, 이제. 예, 이거 해결해야죠. 예, 근데 우리 안지용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실천력이 있으시고 대범하십니다. 비범하시고요. 앞으로 더 잘 될 거니까 또 지켜보시고 나중에 또 좋은 일로 여러분께 또 굿모닝 경매 인간극장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요거 좀 아쉬운 요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아쉬운 요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 우리 안진영님 하여간 될 때까지 함께 하려니까 아주 그냥 이 약 물고 가자고요. 알겠죠? 그죠? 이수님 안녕하세요. 아이맘님 넘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네요. 네, 김아이리스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솔님 다중이 입찰 가고 싶어요. 김미선님 멘토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예, 누구를 언제 만나냐도 정말 중요하네요. 아이맘님 그럼요. 네. 예, 시라님 언제나 투자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거 해먹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과 평안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화요일 내일은 또 선거라서 좀 마음이 들뜨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여러분. 어쨌든,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행복한 하루, 또 실천한 하루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내일은 휴일이죠. 예. 목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봅시다. 화이팅!